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호르무즈 해협에 전 세계 배 2,400척이 꽉 막혔습니다. 우리 배들도 그 속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거든요. 하루만 늦어도 수천억 원이 날아가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한 글에서 매국노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분노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모르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걸었던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까지 이란과의 1400년 우정을 선택한 건데요. 도대체 왜 대통령은 이 위험한 외교 전쟁을 자처했을까요? 호르무즈에 갇힌 우리 선원들을 구해내 유일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면 외교가 망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란인들이 대장금을 보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이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테헤란로를 만든 진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국익을 위해 매국노들과 싸우기로 한 대통령의 결단, 그 속에 담긴 경제전쟁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글에는 저의 사견이 들어간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에 상상도 못할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나요? 중동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버렸거든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배 2,400척이 그 좁은 바닷길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 우리 경제의 핏줄 같은 배들도 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름의 대부분이 이 길을 통과하잖아요. 단장 며칠만 배가 못 들어와도 우리 기름값 폭등하고 물가 널뛰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피말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작심하고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반인권적 폭격을 멈추라며 강하게 쓴소리를 한 건데요. 겉으로 보면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참견하냐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다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경제 외교 전략이거든요. 우리 배들을 그 막힌 바다에서 가장 먼저 빼내려면 떳떳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을 지키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호르무즈를 쥐고 있는 이란이나 국제사회에 우리 배부터 사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깊은 속사정은 쏙 빼놓고 우리 내부에서 대통령이 외교를 망친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참다 못해 매국노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까지 써가며 분노한 겁니다. 나라 경제의 숨통이 끊어질 판인데 국가의 이익은 뒷전이고 자기들 정치적 이익이나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자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죠.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서 발목을 잡는 건 정말 속 터지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까지 철저하게 국익을 챙겼던 위대한 결단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의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고 아주 번화한 거리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1973년에 제4차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오일 쇼크가 몰아쳤거든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기가 막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해 12월 15일에
박정희 정부가 전격적으로 친아랍 성명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1967년에 점령한 영토에서 물러나고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은 너무 화가 나서 1978년에 아예 한국에 있던 대사관을 철수시켜버렸거든요. 미국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목숨 건 도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아랍 국가들이 돈을 모아서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있게 나라 땅을 공짜로 내주고요. 1977년에는 서울 한복판, 강남의 뼈대가 되는 도로에 이란 수도 이름을 따서 테헤란로라는 이름을 붙여줬거든요. 반면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도 서울로라는 길이 생겼죠. 이게 그냥 길 이름 하나 바꾼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등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 먹여 살릴 기름을 확보하고 중동 건설이라는 거대한 노다지를 캐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건 고도의 실리 외교를 펼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중동 건설붐이 일어났고 그 돈으로 우리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잖아요. 그때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외교 참사라느니 국익을 해쳤다느니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선견지명 덕분에 나라가 살았다고 박수를 쳤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고 똑같은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이걸 두고 물어뜯기 바쁜 사람들이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더 놀라운 건요. 이란과 우리의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1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더 숨어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사실 한국과 이란의 인연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보다 훨씬 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1400년 전 신라시대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경주에 있는 옛날 무덤들 파보면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아주 예쁜 유리 그릇들이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 배 타고 그 먼 길을 오가며 서로 형제처럼 지냈다는 증거죠. 특히 이란에는 쿠시나메라는 아주 유명한 옛날 서사시가 있습니다. 총 2만 절이 넘는 긴 이야기인데 그 중에 3,900절 정도가 바로 우리 신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7세기에 페르시아 왕자가 나라를 잃고 신라로 망명을 왔는데 신라 왕이 아주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라 공주랑 결혼도 하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다는 장설 같은 이야기죠. 페르시아 사람들 기억 속에 신라는 가장 안전하고 고귀한 황금의 나라로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1400년의 깊은 우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란에서 우리 드라마 대장금이나 주몽 시청률이 80%에서 90%까지 나왔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길거리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다들 한국 드라마를 봤대요. 그들이 우리를 정서적인 형제나라라고 부르는 건 다 이런 뿌리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돈 쓰고 로비를 해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신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에 쓴소리를 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든든한 형제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꽉 쥐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도 자기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인 한국의 배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사의 깊이는 전혀 모른 채 그저 눈앞에 외교 결례만 따지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죠. 대통령이 왜 이들을 매국노라고 불렀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이란과 단순히 옛날 정만 나누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거대한 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제재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에 묶여 있던 이란의 원유 대금 60억 달러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름값 다 줘놓고도 미국 눈치 보느라 돈을 못 보내주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스위스를 중개국으로 세우고 유로화로 바꾸는 아주 복잡한 우회로를 설계했거든요. 결국 2023년에 마침내 카타르 국영은행 계좌로 그 자금을 이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남들은 다 등 돌릴 때 한국만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니까요. 놀라운 건 바로 이 60억 달러가 오늘날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리는 종전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닦아놓은 외교적 노력이 전 세계 평화의 실타래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우리가 쌓아온 이 거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하고 거대한 흐름은 보지도 못하면서 그저 대통령이 이스라엘 비판했다고 외교 망쳤다며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선원들 구하고 경제 살릴 유일한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꼴이거든요. 대통령이 왜 이들을 매국노라고 부르며 분노했는지 이제 그 실체가 더 명확해지시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교라는 게 단순히 여기저기 웃으며 비위 맞추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왜 그렇게까지 세게 비판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인류 보편의 원칙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리 배들을 구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명확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없는 나라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당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눈감아 줬다면 나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배가 억울하게 붙잡혔을 때 이란이나 국제사회에 대고 무슨 염치로 국제법을 지키라고 소리 높일 수 있겠어요. 오늘도 보세요.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하는 그 시각에도 레바논의 나바티에 지역 마을들을 폭격해서 15명이나 숨지게 했어요. 8일에는 단 10분 동안 100번이 넘는 공습을 퍼부어서 357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먼저 원칙을 지키고 남의 아픔에 목소리를 내야 우리 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 세계가 우리 편을 들어주는 법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나 스페인의 산체스 총리 같은 유럽 지도자들도 벌써 이스라엘의 폭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세계의 흐름이 이미 인권과 평화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우리만 이스라엘 눈치 보느라 입 닫고 있으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명분이 서야 실리도 챙길 수 있는 법입니다. 대통령의 이 결단은 이란에게는 우리는 당신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정의로운 친구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고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에는 대한민국은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는 나라다 라는 국격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게 진짜 탁월한 외교 아닐까요? 그런데 이걸 외교 참사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익을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밖에서는 이렇게 나라의 운명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매국노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꺼내 들었는지 그 정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배들을 구하려고 이란과 신뢰를 쌓고 명분을 세우고 있는데 이걸 두고 이스라엘 눈치를 안 본다며 외교 참사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할 소리인가 싶어요. 우리 배들이 갇혀서 하루에 수천억 원씩 손해가 나고 우리 선원들 가족들은 피가 마르고 있는데 그들은 그저 대통령을 공격해서 자기들 정치적 점수 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국익이라는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국익보다 자기들의 사리사욕이나 정파의 이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진짜 매국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에 테헤란로를 만들 때도 아마 이런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나라를 위해 다들 힘을 합쳤는데 지금은 오히려 적의 편을 들어서 우리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 대통령이 말한 매국노라는 표현은 단순히 욕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아주 엄중한 경고인 거예요.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누가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누가 우리 배들이 돌아오지 못하길 바라며 비난만 퍼붓고 있는지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저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나라를 흔드는 세력들을 보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강대국들 눈치만 보며 할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이번 행보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격을 높이고 억울하게 갇힌 우리 선원들과 배들을 가장 확실하게 구출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인권을 지키는 것이 외교 참사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말할 때 세계는 비로소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선진국으로 인정합니다. 그 신뢰가 쌓여야 이란 같은 나라들도 우리 배를 먼저 보내주고 우리 기업들이 중동에서 다시 활개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2026년 이재명 대통령도 오직 국익만을 바라보고 이 험난한 외교 전쟁터를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등 뒤에서 총질하며 국익을 팔아넘기는 자들. 이 대통령이 왜 그들을 매국노라 불렀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저들이 함부로 우리 경제의 생명줄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1400년을 이어온 이란과의 신뢰,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60억 달러의 기적이 우리 선원들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도 끝까지 현정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선원들의 무사 귀환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공유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